자, 그리고, 금강리님. 비가 조금씩 오는 것 같죠? 오늘과 내일 정도가 비가 오면, 오늘 저녁과 내일 좀 비 오면 또 좀 추워지고, 그런데 이번 주말은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 가을인가요? 지난 주말에 엄청 길이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길이 많이 막힌다. 오늘 집사람이 어딥니까? 춘천 가는데 남이섬을 갔다 왔는데, 평일인데도 뭐 길이 엄청 막힌다 그래요. 평일인데도, 저희 장모님이랑, 남이섬 구경한다고 갔다 왔는데, 엄청 막힌다고. 그래서, 평일날도 저리 막히니, 또 주말엔 얼마나 막힐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은 비교적 좀 좋았죠?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수목금 3일 동안, 수목금 3일 동안, 수목금 3일 동안 이 등락률이 좀 안 좋았죠. 등락률이 대략 90%에서 한 50%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대거 등락률이 좀 좋아지는 모양이 나왔죠. 오늘은 그래서 133%까지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아지는 457개가 상승하고 하락이 342개, 133%까지 올라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138% 정도, 상승이 700개, 하락은 500개, 그래서 등락률이 좀 좋아지는. 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입니다. 현대위아가 최근에 좀 올라왔죠. 현대위아. 하긴 옛날에 현대위아가 엄청 비쌌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23만원까지 갔던 현대위아가 이제 49,000원이니까 5만원이니까 엄청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좀 급등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SKC가 오늘 특징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SKC가 급등이 나왔고, 대형주에서는 그 정도고, 중소형주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많습니다. 바이오도 상승 종목이 좀 있어요. 오늘 비보존.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비보존이 이제 오피란제린이라 그러죠. 오피란제린인데, 요 삼상 결과가 12월에 나온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복부 성형술,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오피오이드라는 게, 이게 이제 양귀비로 만드는 거잖아요, 양귀비. 그래서 오피오이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하는 마취약이죠. 전신마취, 이런 거. 그래서, 근데 그것이 좀 이제 중독성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게 오피란제린이라는 이제, 중독이 되지 않은 비중독성 마취제다. 비보존이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 3상 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오피오이드 때문에 매년 4만 명이 죽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보존의 오피란제린이 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쭉 상한가 왔는데, 이 오피란제린 비보존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텔콘 RF 제약이죠. 텔콘 RF.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늘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주가는 2만원까지 갔다가 6천원까지. 이게, 근데 이제, 오피란제린이, 많이 쓰일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범용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가봐야 알겠다.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큼 이제 이거를 갖다가 팔 수 있는 제약사 등장, 팔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약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허가 맡기도 어렵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의사의 처방인데, 의사가 처방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만들어져도 다 헛겁이죠.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의사의 처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보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보험에 들어가고 의사가 처방하고 그래야만 이제 약이 쓰이는 건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의사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또 자기가 썼던 약물을 가급적 쓰려고 그러죠. 가격이 뭐 너무 많이 차이나면 몰라도 또 가격이 많이 차이 나더라도 또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고 하니까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텔콘 RF가 좀 올랐고 또 그다음에 네이처셀은 이게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이죠. 줄기세포 화장품. 그래서 또 거의 바닥에서 한번 올라왔는데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인가요? 그때 보니까 일요일날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의료 관련된 그 많이 보잖아요. 의료가 관련된 거 프로도 참 많아요 요즘.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그래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많이 나오던데 TV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럴듯해.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치료제 그 치료치료제도 나오더라고요. 줄기세포 치료치료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말씀 잘하셨네. 줄기세포로 미국에서 어느 그 의사 저기서 줄기세포로 인공 뇌를 만든다요. 뇌를 나오고 뭐 쭉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그 뭐 우리 다 어차피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유심히 보잖아요. 그래서 그 연골 재생 관련된 것도 나오더라고. 연골 재생. 또 오늘도 또 아까 보니까 연골 재생 얘기 나오던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요거가 그 TV 나온 걸로 봐서는 성공한 듯이 나와요. 성공한 듯. 근데 이게 정말 성공한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예. 그, 지금 재생이 안 되는 쪽이 연골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건데, 그날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예전에 그 보관했던, 아주 젊을 때 보관했던 줄기세포로 이걸 배양을 해가지고, 연골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무릎에 넣어가지고, 뭐, 좋아졌다, 나았다, 이런. 또 한쪽은 이제 복부에 있는 지방에를 빼가지고 그래서 지방에서 분리를 시키면 한 10분의 1 정도가 분리가 된대요. 그걸 다시 이제 연골에 넣어가지고 뭐 됐다 10분의 1 정도 줄기세포 나온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한쪽을 보게 되면은 그게 아직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우리 저 인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병원 측에서 그 회사 측에서는 성공했다 그랬는데 또 뭐 FDA나 이런 데서는 아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아니다 그러고 도대체 참 연골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매 치료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매 치료제도 이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줄기세포가 이제 분화가 잘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세포를 배양한다는 얘기죠. 세포를 배양한다. 세포를 배양을 막 한다. 언뜻 듣기에는 뭐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잘못하면 암세포가 된다는 것도 하고 뭐 암세포가 가장 빨리 분화되니까 그래서 참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 제가 의사도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는 보는데 많이는 보면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도 어떤 분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인데 제가 송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송도에 있다 보니까 많잖아요. 송도에 오면 바이오가 되게 많아요. 삼성바이오도 있고 셀트리온도 물론 있지만 이제 다른 이제 바이오 벤처들이 많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 쪽으로는 또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요번에.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완치 이게 돼야 되는데 완치. 그러니까 뭐 화장품은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품은 뭐 그때 바르는 거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줄기세포를
하니까 100% 완치됐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주변에서 제 동기 중에 어떤 친구는 또, 파킨슨? 이거 징조가 좀 있었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골프를 치는데, 원래는 200야드씩 200m씩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80m밖에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파킨슨병이라 그래갖고, 또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를 맞고 나왔는데, 이제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갔습니다. 우리 동기 모임 할 때. 나갔는데, 저랑 같이 있었는데, 잘 치더라고. 정말 그 줄기세포로 나은 건가? 들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줄기세포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뭐 되는 것 같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확실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저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로 이제 치매, 이런 거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이제 섞여버렸는데, 메디포스트, 차바이오, 안트로젠, 마크로젠, 파미셀, 코아스템까지 넣는다면,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서, 이게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많이 하더라고. 미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줄기세포로 한참 난리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내용이 나올 때보다 이제 유심히 봅니다. 이게 진짜 개발했다는 거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뻥이야? 펀딩만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100% 완치가 됐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확실한 완치나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100% 뭘 알 수는 없습니다. 100%. 100%는 아마 그 약을 개발한 의사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의사도. 그리고 약을 개발한 회사의 CEO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이 개발했지만 이게 진짜 확실히 완치가 되는 약을 개발한 것인지, 오늘 이번에 보니까 HLB도 그렇고 몇몇 기업들 삼상 갔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OS 기간이 어떻고 해가지고 해서 이게 진짜 정말 성공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성공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임상 3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3상 끝내고 나서 보니까, 확률이 게임이더라, 확률. 요거 3상 끝냈는데 보니까 요게 말이야, 요게, 한 30% 정도 괜찮은 것 같아. 100%는 없는 것 같아, 요즘에 보니까. 특히 바이오는 30%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 70%가 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비슷한 약 있잖아요. 비슷한 약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아. 아니면 확실히 좋아. 확실히. 별 차이 없어. 이런 식으로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약을 갖다가 개발하면, 요거는 100% 완치의 치료약이고, 그래서 요거 다 개발하면은, 소위 블록버스터가 돼가지고, 연간 한 5조, 연간 한 3조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그래서 완전 돈방석에 앉고, 이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가끔 가다 정말 희귀하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정말 블록버스터를 해서 남들이 하나도 못했던 걸 만들어서 초대발치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요. 그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것이, 남들이 예를 들어서 3천억을 팔면은, 3천억을 팔면 연간, 그럼 우리는 한 300억 팔 수도 있겠다. 300억 팔아도 다행이다.
300억 정도를 누가 사준다면은, 뭐, 약을 개발이 다 완료됐는데, 누가 300억 정도만 사준다 하더라도 정말 고맙다. 근데, 누가 팔 것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 팔 것이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안트로젠이 개발했다. 안트로젠이 개발했는데, 요거 진짜 약효가 있어. 진짜 약효가 있어, 진짜. 정말로 약효가 있어. 그런데, 이 정말 약효가 있다는 걸 누가 인정하냐, 이거죠. 그리고, 정말 약효가 있다는 거라고 하면서 안트로젠이 팔 수가 있냐? 못 판다, 이거야. 안트로젠이 어떻게 팔아? 세계적인 공급망인데 어떻게 공급을 해?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시킬 거야? 또,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유럽의 보험회사를 어떻게 설득시키며 그 회사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 이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그냥, 분위기가 좋은 그런 테마를 선정해서 그 테마가 잘 올라갈 때, 그 테마가 급등할 때 수익 내고 나오자. 수익 내자. 요렇게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테마를 그렇게 인기를 끌만한 어떤 섹터를 개발하는 거, 그 섹터를 연구하는 거 중요한 것이지, 그 기업이 실제로 그 약을 개발해 가지고 대박을 치고 잘 팔아가서 정말 글로벌 무슨 화이자 같은 회사가 되는가,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이 또 최근에 좀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IT 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디램 반도체 가격은 아직 올라갈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내년 1분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나와요. 그건 이제 가봐야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괜찮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크게 크게 폭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폭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IT 종목군들은 좀 좋지 않겠냐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 보니까 오늘 또 좀 내려갔어요. 솔브레인도 좀 내려가고, 동진세미도 어제 급등 나왔다가 좀 오늘 또 내려갔죠. 또 뭐 공매도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죠? 공매도. 오늘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팔았네, 100만 주. 어제 100만 주, 130만 주 샀다고 오늘 100만 주 팔았거든요. 동진세미. 그럼 내일은 또 더 팔려나? 어쩌려나? 오늘 공매도가 22만 주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외국인들을 들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 급등 나오면 10% 올라갔다고 그냥 10% 올라갔다고 어떻게 외국인들이 100만 주씩 팝니까? 100만 주씩. 그죠? 어제 10% 올라갈 때는 130만 샀는데 오늘은 100만 주 팔아서 6% 빠지게 만드는, 그렇단 말이죠. 설브레인 뭐 비슷해요. 설브레인 오늘 양매도 나왔고, 후성 그런 모습 보이고, 그래도 뭐 대표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죠. 예,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제일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장비주들도 조금 관심은 가긴 가는데 많이 올랐단 말이죠. 원익 IPS가 제가 볼 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이유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등해야 되나?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쭉 매수해가지고 그냥 끌어올렸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올리다가 또 공매도로 팍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듭니다. 자, 공매도는 현재 공매도량은 3만 주, 6만 주 이 정도 쭉 있는데, 어쨌든 원익 IPS는 이제 외국인들이 쭉 지속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왔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요 위에까지 왔잖아요. 요거 매물대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한 방 또 내리칠 거란 말이야. 보나마나야 이거. 때리면서 매도하면서 공매도 같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들도 좀 조심해야겠어요. 원익 IPS 좀 올라간다고 또 이제 TV에서 가장 스타되고 뭐 신문에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럴 때 조심해야 돼. 요럴 때 원익 IPS. 요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쭉 올라가가지고 외국인 끌고 쭉 올라왔는데, 외국인 쭉 끌고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익 홀딩스는 아직까지 뭐 바닥에 있는데, 원익 IP에서 올라갔으니까 원익 홀딩스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SFA 그렇고. 자, 하여튼 그렇고 AP 시스템이나 뭐 요거 다 이제 사실은 장비주잖아요. AP 시스템 또 HB 테크놀로지 이게 다 장비주인데 다른 장비주들은 뭐 별로야, 그죠? 톱텍, 예? 그죠? 이것도 뭐 크게 올라온 거 없고 반도체 장비주 지금 뭐 투자의 시대가 아닌데 제 원익 IP에서 혼자만 쭉 끌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오테크닉스죠.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이제 주가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가지고 여전히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레이저 굉장히 비싼 거라 그러죠. 그거 쭉 그것도 하여튼 뭐 주가 좀 조정 받아야 들어간 거지. 이거 뭐 여기에 고점에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살 거 많은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렇고 그래서 바이오하고 IT만 제가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5G는 뭐 아닌 것 같아. 5G는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완전히 맛이 가는 것 같죠. KMW 제가 맛이 갈 거다 그랬는데 역시 진짜 맛이 갔습니다. RFHIC도 역시 맛이 갔어요. 요거 이제 고점 치고 내려가는 모습이다. 서진만 아직까지 좀 올라가는 모양 보이지만 서진도 결국엔 또 꺾이지 않겠냐 같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조하시 바라겠고 또 오늘 삼룡물산이 상한가에 갔는데 삼룡물산은 뭐 그전부터 좀 끼가 좀 있었죠. 이게요. 뭐 그런 게 근데 이게 뭐 산소 차단 필름을 만들고 이번에는 또 이제 플라스틱을 좀 이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왜 플라스틱 문제냐 그러면 플라스틱이 썩지 않으니까. 근데 그 플라스틱을 기술적으로 내용 한번 봐보세요.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기술을 첫 상용화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괜찮아요. 커피, 음료, 카페라떼 생산에 나섰다. 그래서 플라스틱 컵은 기존에는 폐기물로 버려졌지만 재활용으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활용으로. 그래서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장용기 쪽에 삼룡물산이 재료를 안고 자주 상한가에 잘 가더라는 거죠. 구기재지가 그래핀 때문에 가끔씩 급등하는 건 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주인데 남북주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뉴스 한번 쭉 봐보자고요. 북한 관련된 뉴스. 북한 포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된 뉴스가 이제 쭉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제 나왔던 게 그저께 지난주에 나왔나요? 지난주에 나왔던 게 김정은이가 금강산 가가지고 남쪽 자산 저거 철거해라. 보기도 싫다. 사실은 뭐 보기도 싫을 수밖에 없는 게 1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흉물로. 당연히 뭐 보기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가지고 저거 철거해라 하는 말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정식 공문이 오니까, 정부에서 이제 북한에다가 실무회담을 제안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정부에서 이제 실무회담을 제안했어, 실무회담. 요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바 같아. 북한이 원하는 바 같아요.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에 남북 실무회담 제안했다. 그래서 북한이 그냥 금방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금강산의 시설을 철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일부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이 10월 28일 오늘 월요일에 북측에다가 일단 뭐 협의를 하자라고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의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그래서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이다. 이제 현대아산이겠죠.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금강산 지구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제의했다. 그러니까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 요거 한번 협의해보자. 요거 이제 북한이 원하던 바죠.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 협의하자. 이거 얼마나 북한이 원하던 바입니까? 그래서 그냥 현상으로 본다면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손을 잡아 남쪽의 손을 잡는 것이 이제 북한의 모습인데 과연 버선발로 뛰어나올지 아니면 또 한번 빼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문서로 하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나서 협상하자 그랬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근데 만나서 협상하자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겠죠. 금강산을 비롯해서 이제 남북주가 다시 급등이 나오겠죠. 그쵸?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정부 발표는 그래요. 남북관계 현안은 대화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도 걸려 있고 그렇다 해서 뭐 그렇다. 하여튼 뭐 북한에 통지문 보냈는데 북한의 답장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노 하더라도 주가가 뭐 꺼지진 않겠죠. 도우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하진 않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북한이 말이죠. 북한이 자신들이 철거하고 싶으면 철거하겠죠. 근데 철거하지 않고 그죠? 북한이 철거하지 않고 남쪽과 합의하자. 남쪽과 합의하자 그랬으니까 그만큼 남쪽과 합의하자는 얘기는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네. 태용호가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던, 태용호는 그냥만 원래 좀 헛소리 하지 않았나요? 옛날부터? 태용호는 좀, 조금 이제, 북한과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북한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쪽의 어떤 태도를 가진 분이시죠. 그분은, 태용호 씨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보냈는데 금강산 관광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고 또 잘하면은 이제 뭐 시설이라든가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렇겠죠. 태용호가 그냥 나왔겠어요. 거기서 사고 쳤으니까 나왔겠지. 그랬을 것 같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북한의 철거 요구를 대화의 기회로 활용하자. 창의적 협력을 모색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변인은 국제정세와 환경 그리고 남북 간의 협의와 남북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게 창의적 협력의 골자. 하여튼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 이제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오케이 하면은 가서 만나보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북한이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전략과 관광을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 하여튼 뭐 그렇다. 하여튼 실무회담에 바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체면을 중요시하니까 북한이 바로 뭐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남한 쪽에서 이제 협상하자 그러니까 뭐 고맙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예, 뭐 리보딩을 해줄라. 하여튼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남한이
협상 좀 하자고 하니까 일단 고맙겠죠, 그죠? 고맙겠죠? 그죠? 아무 반응 없으면은 뻥칠 텐데, 하여튼 뭐 고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답장이 나올 겁니다. 답장이 나오는데 아주 좋게 나온다면 뭐 남북 경협지에 뭐 호재가 되겠지만, 일단 통지문 보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그죠? 기다려 보면 좀 나오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상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여러 군데서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를 여러 군데서 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요. 파주시에서 내년의 남북교류 협력 4개 사업 중점 추진 방향을 이제 확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주와 개성 간의 농업 협력 사업, 파주와 해주 간의 율곡이 유적지 문화 교류, 남북 체육 교류 협력 사업,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 사업, 이거 4개 사업을 뭐 했다. 그 밖에 파주형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공모, 문화 경제 교류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파주에서 그랬다는 거, 파주시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파주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시에서도 이제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상적 통일반을 찾는다 해가지고, 의정부시는 또 의정부시 북쪽에 있는 이제 도시들이니까, 다음 달 5일에 국제 포럼을 갖는다 그래요. 경기도 의정부시는 다음 달 5일 아일랜드 캐슬에서 평화통일 국제 포럼을 연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제고, 독일, 베트남, 한국, 미국, 중국, 일본 6개국의 명사들이 초청하죠. 그러니까 비행기값 다 대주고, 이제 강연료 주고 그러겠죠. 포럼에서는 다니엘라 밀켄 전 독일 하노버 대학 교수가 통일 전후 동수독 교류 협력 실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찐쩐딥 타잉 베트남 하노이대 교수가 베트남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한다릅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또 의정부대로, 또 파주는 파주대로,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재미있는 내용이 또 요거예요. 오늘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내용이 이거죠. 대북 시민단체가 이제 대북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금강산하고 개성공단하고 즉각 재개하자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건 차분히 좀 읽어보자고요. 차분히 읽어보자. 좀 읽어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개성과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제가 지난번에 여기다가 사인하라고 했죠. 사인하라고 했는데 사인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북 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 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 입장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빨리 재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이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해방만 했다, 반대만 했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는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미국의 눈치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함을 김정은이가 그 남쪽 시설 철거해 가라. 우리 식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죠. 지금 직면한 위기를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에 중차대한 기회를 이대로 접어지 않기를 호소한다.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정부를 향해서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벌크 캐시 문제도 현물로 결제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 더 적극적이고 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뭐 개별 관광도 그렇지만 개별 관광 아니라도 벌크 캐시 문제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것도 현물로 주면 되는데 왜 그거 못했냐 이런 거죠. 또 북한을 향해서는 민족 간 문제, 또 6.15 선언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에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약속을 지키고 민족 경제를 키워나가자는 그 원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 말기 호소한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막지 말아야 한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치적 게임이나 전략적 접근 말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주목해주기 바란다. 북한을 제재와 고립으로 몰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을 몰아가지 마라. 몰아간다고 인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과 정경수 금강산 기업협회 회장, 유종열 흥사단 이사장 등이 발언을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각계 그 대북단체가 모여가지고 오늘은 또 금강산 개성공단 즉각 재개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단 거죠. 그랬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나왔던, 북한 관련 뉴스들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뭐 안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다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B-52가, 동해에 떴다라는 얘기, 다 아시죠? B-52가 동해에 떴다. 그래가지고, 속 좀 새기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여차하면은, B-52에 띄워가지고, 폭격할 수도 있어. 뭐, B-52는 원래 이제 핵 탑재가 가능하죠. 핵 탑재가.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얘기도 또 참, 그래요. 북한의 SLBM 가수평가 안 된다.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가소평가 하지 말아서 안 된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면밀히 주시해야 할 큰 우려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생한 것이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북주가 빛볼 날, 해뜰 날은, 그죠? 대북주 해뜰 날, 작은 해는 이제, 북한이 금강산 협상하자. 이게 작은 해겠죠? 작은 해. 그 다음에, 뭐, 중간해는, 미국이 혹은 북한이 실무협상 다시 시작하자. 이게 중간해겠죠, 중간해.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큰 해. 작은 해, 중간해, 큰 해. 큰 해는 뭐가 되겠습니까? 해뜰 날. 큰 해가 뜨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이게 이제 큰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금강산 협상하자라고 하면 작은 해 조금 이제 수익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더 시작해서 협상을 다시 하자, 언제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큰 흐름으로 가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아예 북미 정상회담 하자라고 한다면 좀 더 큰 주가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미중 협상도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다 그러죠. 미중 협상도 보시면은 뭐 미중 협상도 잘 되고 있고, 또 뭐 이번에 뭐 FMCA 있지만 FMCA에서 금리도 내린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미중 간의 협상이 좀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북미 간의 협상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태영호가 뭐라 그랬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간에도 뭐 좀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북미 간에 그 못 풀겠어?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북미 간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어쨌든 뭐 김정은이가 금강산 가가지고 통지문이라도 왔다는 것, 뭐 철거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통지문이라도 남한과 협상을 하자라는 통지문이라도 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도 상당히 진일보한 거죠. 진일보.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서 협상하자라고 한 것도 이것도 더욱 진일보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미국이 뭐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봐야겠는데 어쨌든 이제 볼 돈도 없고 하니까 조금 낫지 않겠어요? 좀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조용한 거 보니까 하여튼 물 밑에서는 뭐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빨리 끝냅니다, 오늘은. 자, 제가 말씀드릴 거 대충 다 말씀드렸는데, 질문 없으시면은 종목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현대건설도 대북주죠. 현대건설이 대북주의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정말 제대로 북한 SOC가 시작된다면은 건설주가 대박이고, 그 중에서 현대건설이 가장 대박이겠죠? SOC, 북한 SOC 정말 제대로 그냥 시행이 된다면은, 뭐, 건설주가 대박일 것이고, 현대건설이 최고 수혜주가 되겠죠. 엘리베이요. 오늘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일단 엘리베이가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엘리베이가 북한에 가겠다는 얘기죠. 북한에 가겠다. 북한이 오케이 하면 이제 북한에 가는 거죠. 엘리베이가,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 자회사인 현대아산이 금강산 독점권이 있단 말이죠. 금강산 독점권이 있는데, 금강산 독점권 때문에 이제 북한이 현대아산하고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그 뭐 현대아산이 가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지면 그래 현대아산이 주체가 돼서 현대아산이 대규모 펀딩을 받아가지고 금강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뭐 정말 멋진 리조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뭐 현대엘리가 또 뜨겠죠. 그 어떻게 될지 한번 가봐야죠. 이제 어떻게 될지. 현대아산이 어쨌든 간에 금강산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현대 아난티도 현대아산에서 빌려서 한 거죠. 그죠? 빌려서 이제 골프장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제일 수혜주인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현대아산 그러면 독점권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무식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 한다면은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어요? 현대아산이 옛날에 5천억인가를 줘가지고 독점권을 샀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모르겠다 그러고 니네 철수해라 그러면은 그러면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해줄 모르겠는데 그 얘기도 좀 보여드린 건데 사실은 중국 애들은 금강산까지 안 온대. 중국 애들은. 왜냐하면 너무 멀고 금강산까지 어떻게 와요? 기차 타고 오기도 힘들고. 다음에 이제 금강산 정도는 뭐 중국에 많잖아요. 장가게들 같은 거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산 최고로 치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뭐 그렇게 크게 안 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금강산은 한국에 유명해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유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금강산은 한국 사람들이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금강산을 워낙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야 돈이 되는 것이지 중국 사람들은 금강산까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현대아산이 아까 옛날에 그 현대아산 그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옛날에 그 금강산 관광 갈 때도 현대아산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안 가더라 이거야. 금강산에 안 가야. 한국 사람이 95%야. 외국인은 5%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금강산 개발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대부분 가는 거지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안 가. 외국인들 안 온다 이거야. 금강산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백두산을 가거나 저 위로 많이 가겠죠. 그죠? 개마고를 가거나 뭐 묘향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김정은이 얘기한 마식령의 스키장을 가거나 뭐 그런 데 가지 아니면 명사심리도 좋고 리조트 잘 만들었잖아요. 금강산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은 김정은이 얘기가 한국이 책임져라. 현대아산에 팔아먹었잖아. 한국이 책임지고 개발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내가 현정이면 럼프형 내 회사에다가 독점권 지분을 나눠주겠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트럼프한테 지분 나눠준다면 좋을래나? 자, 특별한 질문 없으면은 오늘 요 정도로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충분한 어떤 이제 그 지식을 쌓아나는 게 낫죠? 그래서 남북조 들고 있는 분들 조금씩 뭐 진전되는 것 같으니까 기대 잔뜩 하고, 여전히 기대 잔뜩 하고, 희망 고문이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 잔뜩 가지고, 오늘 뭐 조그만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 나오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하여튼 뭐 북한의 대응도 보고,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또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마무리하면서 박수 세게 치면서 마무리합니다. 박수 세게 치면서. 그리고 카카오 들고 계시죠? 아직도 카카오. 카카오 보유하신 분 1번. 카카오 보유자 1번. 예. 제가 카카오 100만원 간다 그랬는데 카카오 보유자 1번. 예. 카카오 100만원 간다고 믿는 분들 2번. 카카오 100만원 간다 믿는 분 2번. 자, 카카오 100만원 간다 믿는 분 2번. 예, 하여튼 100만원 갈지, 여러분 중에 100만원까지 갈 때까지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고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고 있어 보세요. 드디어 이제 카카오가 14만원대 들어왔으니까 이거 뭐 이제 역사적 최고가 치면서 나가겠죠, 그죠? 예. 이거 이제 어제 14만원, 오늘 14만 5천원까지 갔다 밀려 내려왔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요거 이제 16만원 가는 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돌파해서 가는 거 보자고요. 예. 그리고, 한번 믿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예. 카카오는 사실 뭐 팔 이유가 없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무슨 뭐, 바이오처럼 뭐 해가지고 성공하거나 말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하여튼 뭔가 사업을 계속해 나가니까 이런 것들은 좋아요.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거 제가 100만원 간다 그러니까 뭐 코웃음 치는 사람들 포복절도 하는 데 많았는데 한번 가보자고요. 갈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